WWF는 11월 서바이버 시리즈 94를 끝내고 3일 뒤 차세대 빅맨 디젤을 WWF 월드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았다. 라이벌 WCW는 여름에 프로레슬링계 슈퍼스타인 헐크 호건을 영입하고 대시의 더 비치에서 WCW 월드 챔피언 벨트를 안겨준 후 호건이 참가하는 세 번째 PPV 스타케이드를 WWF 서바이버 시리즈의 한 달 뒤인 1994년 12월 27일 개최한다. 이날 메인 이벤트에서 헐크 호건과 WCW 월드 챔피언십 매치를 치른 것은 호건의 오랜 친구 브루터스 비프케이크였다. 호건이 WWF를 떠나기 전부터 마치 한 몸처럼 함께 행동했던 비프케이크는 패러세일링 사고에서 회복되자 역시 호건을 따라서 WCW로 이적했다. 당시 비프케이크와 호건의 사이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했다. 비극적인 패러세일링 사고 후 호건은 비프케이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그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회복 기간 동안 체중이 30kg 나빠진 그를 위해 성장 호르몬을 잘 다루는 의사를 소개시켜줘 빠르게 프로레슬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물론 치료에 들어간 $14,000라는 비용도 헐크 호건이 모두 지불해 주었다. 브루터스 비프케이크는 WWF에서의 이발사 기믹을 버리고 더 부처라는 새로운 기믹으로 등장했으나 관객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참고로 이후에도 그는 조디악, 부티맨 등으로 기믹을 바꿔보지만 이발사 바버 비프케이크를 뛰어넘는 기믹을 만나지는 못했다. PPV 구매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WCW는 헐크 호건을 상대로 미스터 퍼펙트 커트 헤닉을 데려오려고 했다. 퍼펙트는 90년대 초반부터 등과 허리 부상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해설자로 일하면서 링에서 멀어져 있었으며 몇 차례 현역 복귀를 시도했으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었다. 퍼펙트와 WCW는 본격적인 컴백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과적으로 퍼펙트의 부상이 발목을 잡아 컴백은 무산되었다. 결국 WCW 스타케이드는 헐크 호건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PPV 계약 14만 세대, 유료관 중 6,400명으로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해가 바뀌고 1995년에 들어서 북미 프로레슬링계의 첫 슈퍼 이벤트는 WWF의 로얄 럼블이었다. 한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PPV 로얄 럼블과 봄의 축제 레슬매니아는 장편 드라마의 전편과 후편의 관계에 있다. 3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로얄 럼블 매치의 우승자는 매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출전권, 즉 WWF 월드 챔피언 도전권을 얻게 된다. 1995년 1월 22일 플로리다 주 템파에서 열린 로얄 럼블 95. 이날의 주인공은 WWF 월드 챔피언 디젤, 브렛 비트맨 하트, 그리고 숀 마이클스, 이렇게 3명이었다. 공식 대진 카드는 레이저 라몬과 제프 제롯의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언더테이커 대 IRS, 디젤과 브렛 하트의 WWF 월드 챔피언십, 벤벤 비길로, 타탄카 대 1,2,3 키드, 바팔리의 WWF 태그팀 챔피언십, 여기에 메인 이벤트 30인 출전 로얄 럼블까지 전체 5시합이 편성되었다. 제1경기 레이저 라몬과 제프 제롯의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 매치는
제프 제럿이 승리하면서 첫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올랐다. 경기 중반 후에 로드독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얻게 될 로디가 장외에서 라몬의 무릎을 공격했고 라몬이 링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그대로 카운트아웃으로 경기가 끝났다. 레이저 라몬은 패배했지만 타이틀 매치 규정상 핀풀패 또는 기권패가 아니었으므로 사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것이었다. 제프 제럿은 마이크를 들고 이대로 경기를 끝내지 말고 계속하자고 도발했고 라몬이 이에 응하면서 둘의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제프 제럿이 라몬의 부상당한 다리를 노리고 피겨 포레그락을 걸었고 라몬이 이를 잘 빠져나왔지만 결국 다리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는 챔피언과 도전자 모두 선역이라는 WWF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전전 챔피언 브렛과 현 챔피언 디젤의 맞대결은 피할 수 없는 승부였으나 두 선수 모두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WWF는 이 둘의 대결을 일찌감치 무승부로 결정해놓고 있었다. 한편 빈스는 이 경기를 앞두고 한 가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관객들이 챔피언 디젤이 등장했을 때 야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디젤은 서서히 선역 전환을 이뤄왔지만 밥100런드를 8초 만에 꺾고 그야말로 하룻밤새 WWF 월드 챔피언이 되었고 링 위에 브렛과 둘이 섰을 때 브렛보다 덩치가 훨씬 큰 디젤이 브렛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관객들이 심리적으로 덩치가 작은 브렛을 응원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브렛은 완벽한 선역이자 전 챔피언이었으며 백런드에게 타이틀을 잃은 것도 핀폴패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오해 때문에 빼앗긴 것이기 때문이었다. 빈스는 경기를 앞두고 자신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브렛 하트에게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물었다. 브렛은 빈스의 얘기를 듣고 난 후 그럼 자신이 악역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렛은 자신이 악역 스타일로 디젤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 자연스럽게 객석에서 디젤을 응원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경기가 시작되고 빈스가 걱정한 것처럼 디젤을 향한 야유가 나왔지만 브렛이 마치 악역처럼 거칠고 공격적으로 나서자 디젤을 응원하는 소리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당시 객석의 60%는 브렛을 40%는 디젤을 응원했다며 브렛의 접근법이 잘 통한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실제로 이날 브렛은 심판의 지시를 무시하고 거칠게 디젤을 밀치거나 끈으로 디젤을 묶고 의자로 내리치는 등 마치 악역처럼 행동했다. 다만 브렛은 관객들이 자신이 악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악역 연기를 했다. 덕분에 브렛은 평소보다 거칠게 경기를 했음에도 선역으로서 링을 내려왔다. 경기는 밥 백런드를 비롯하여 숀 마이클스, 오웬 하트, 제프 제럿까지 모두 링에 난입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숀 마이클은 이제 막 내부 민혈을 일으켰던 전 파트너 디젤을 노렸고 오웬과 백런드는 자신들의 대립 상대인 브렛 하트를 노렸다. 결국 시합은 무승부로 끝이 났고 디젤이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브렛과 디젤은 링 위에서 악수를 교환하며 객석을 향해 인사했다. 승자 디젤의 강함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패자 브렛도 그다지 위상이 깎이지 않는 결말이었다. 디젤과 숀 마이클스가 분열하면서 내려놓은 태그팀 챔피언 벨트는 토너먼트를 거쳐 이번 로얄 럼블에서 결승전을 갖게 되었다. 뱀뱀 비길로, 타탄카데 1, 2, 3 키드, 바팔리가 격돌한 결승전에서는
문설트를 실패한 뱀뱀이 놀랍게도 그대로 원투쓰리 키드에게 패배를 허용했다. 뱀뱀 비길로가 탑로프 문설트를 사용하기 위해 탑로프에 올랐을 때 어이없게도 같은 편인 타탄카가 로프 반동을 하면서 뱀뱀이 뒤로 넘어졌고 원투쓰리 키드가 기어가서 커버하여 승리했다. 새롭게 WWF 태그팀 챔피언에 오른 원투쓰리 키드와 밥할리가 환호하는 동안에도 뱀뱀 비길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링에 쓰러져 있었다. 뱀뱀 비길로가 어이없게 뒤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신보다 체구가 훨씬 작은 원투쓰리 키드에게 핀폴을 허용하고 시합이 끝난 뒤에도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모두 의도된 연출이었다. 뱀뱀 비길로는 레슬매니아 11에서 NFL 슈퍼스타 로렌스 테일러와의 시합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WWF는 스테로이드 재판으로 망가진 대회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유명 인사들의 게스트 참가에 공을 들였다. 섬머슬램의 월터 페이튼, 레슬리 넬슨, 서바이버 시리즈의 척 노리스의 게스트 참가가 바로 그 이완이었다. 그리고 로얄 럼블 95부터 레슬매니아 11까지의 기간 동안은 NFL 스타 로렌스 테일러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이번 로얄 럼블 95가 로렌스 테일러와 뱀뱀 비길로 대립의 시작 지점이었다. 한참을 링에 누워있던 뱀뱀이 "너 지금 날 보고 웃었지?" 라며 로렌스 테일러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로렌스 테일러가 오해하라는 느낌으로 웃으면서 일어나자 뱀뱀은 로렌스 테일러의 가슴팍을 부여잡고 느닷없이 뒤로 밀어버렸다. 이 해프닝에 경기장은 술렁였지만 로렌스 테일러가 신사적으로 물러나면서 더 큰 소동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로얄 럼블 95 다음 주 TV쇼에서는 뱀뱀이 출연하여 로렌스 테일러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하며 사태가 수습되는 듯 했지만 그 후 뱀뱀이 사과를 철회하면서 로렌스 테일러도 뱀뱀과의 대화를 위해 TV쇼에 다시 등장했다. 로렌스 테일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미국 메인스트림의 언론들도 이 스토리라인에 뛰어들었다. 한편 팻 패터슨은 이 스토리라인의 설득력을 위해 뱀뱀이 로얄 럼블 95에서 더욱 굴욕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밥할리가 아닌 체구가 훨씬 작은 원투쓰리 키드에게 핀폴을 지시했고 탑 로프에서 떨어진 뒤 절대 일어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원투쓰리 키드는 자신이 아니라 밥할리가 핀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팻 패터슨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어쨌든 로얄 럼블 사상 최초로 태그팀 챔피언이 바뀌었던 이날 챔피언에 오른 밥할리와 원투쓰리 키드는 바로 다음 날 스모킹 건즈와의 타이틀 매치에서 패배하면서 하루 만에 타이틀을 잃게 되었다.